네, 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기술적 분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CCI입니다. CCI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 거의 뭐 손에 꼽으라면 탑에 오를 만큼 제일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되게 잘 나타내주고 타 보조 지표에 비해서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어쨌든 CCI는 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 현재 가격이 이동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 보니까 실제로 과매수를 되게 잘 나타내 주는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실 기술적 분석 이렇게 안내할 때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보여 드렸던 게 요 장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밑에 지금 보이는 보조 지표가 CCI거든요. 이 밑에 보이는 보조 지표가 CCI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 너무 많이 심하게 매도를 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든 그런 구간들이 있죠. 공포에 빠져서 많이 심하게 과매도하는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신호, 과매도 구간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초입.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그래서 23년 후반부에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더라도 1900년도부터 해서 뭐 한 30년, 40년 동안 정말 찐바닥은 몇 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에 지금 다시 찐바닥이 한번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CCI 지표도 보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요렇게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을 침체되는 과매도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사실 매수 신호고요. 요때 이제 매수 신호고, 과매수 구간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제 힘이 슬슬 빠지면서 꺾이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매도 신호입니다. 그때 매도 신호.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거래 주기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주기라든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사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요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요런 신호들을 보고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보시면 CCI로 서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매수 신호 요때, 그죠? 딱 바닥이었고, 매수 신호 요때 바닥이었고, 매수 신호 요때 마찬가지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 신호는 조금 여러 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매도 제가 세 가지만 체크해 놨는데, 살짝 요렇게 과매수 구간을 내려올 때가 있어요. 과매수 구간을 요렇게 내려올 때가 있죠. 과매수 구간을 내려올 때. 그래서 이 보시면은 매도는 훨씬 조금 더 어렵죠. 그죠? 매도 신호는 어떻게 보면 거짓 신호들이 매수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는 편이고, 거짓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요럴 때 보면은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개월, 8개월 구간 하락 구간이 요렇게 생기는 구간에서도, 그죠? 요렇게 하락 구간이 생길 때, 하락이 잠시 생길 때 요렇게 이 신호들을 다 얘는 매도는 다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매도도 그러면은 잠깐 하락하는 거를 사실은 우리는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CCI 지표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여러 신호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뒤쪽에서 어떤 지표들을 앞으로 또 같이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타 지표에 비해 반응이 조금 빠르다라고 하죠. 반응이 조금 빠르고, CCI가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기 나타내놨는데요. CCI가 사실은 조금 보시면은 예민하고 타이밍을 조금 빨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고 사실 빨리 알려줄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변동폭이 크고 가짜 신호가 나오는 빈도가 조금 더 잦아요. CCI가. 근데 빠르다는, 되게 빨리 알려준다는 신호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얘네들은 스토캐스틱이나 MFI 이렇게 보시면 CCI가 신호가 요 보시면 훨씬 더 빠르죠. 얘네들보다.
얘네들보다 CCI가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매도 부분에서 보시면 요렇게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민하고 변동폭이 크고 신호들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요런 애들은 이제 요런 신호 매도 신호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보죠? 근데 요런 애들은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요렇게 하락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볼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MF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요런 지표들을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를 볼 때는 조금 빨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실제로 서울이 2012년 구간에 엄청나게 하락할 구간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어때요? 실제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하락의 추세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 상승 추세로 CCI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2023년 7월에 매수 신호를 요때부터 보낸 겁니다. 요때부터 사라라고 보낸 겁니다. 사실 보시면 2023년 7월이라고 보면 2024년 7월로 한번 가볼까요?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2023년 7월로 가보면 언제죠? 2013년 7월. 2013년 7월로 이렇게 가보시면 요때입니다. 2013년 7월. 요때 13년 7월. 그죠? 예를 들면 현대 1, 2차 아파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요때가 정말 딱 바닥이었죠. 요때가 정말 딱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실 2013년 7월 요때죠. 예. 그죠? 요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아파트 단위로 보자면 선도 단지들은 그렇게 조금 더 먼저 빨리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매수의 지표 아시죠? KB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수의 지표를 보시면 그게 매수의 지표가 나타나는 게 매매의 시장 강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죠. 매수자가 더 세냐, 매도자가 더 세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CI랑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밑에가 매수이고요, 위에가 CCI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변곡이나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상승 타이밍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CCI가 조금 더 빠른 것들을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호도 조금 더 빨리 나타내 준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매수의 지수는 정말 큰 단점이 시도 단위로만 제공됩니다. 그죠? 시군구 단위로는 제공이 안 되죠. 시군구 단위로는 제공이 안 돼요. 근데 이 CCI라는 이런 CCI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조 지표들은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구 이렇게 구별로도 다 제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서울도 보면 예를 들면 두 개를 해볼게요. 서울 강남구 강북구를 이렇게 두 개 다 보면 강북구랑 좌측의 강북구랑 강남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얘는 아직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강남구는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런데 매수의 지수는 뭡니까? 그냥 서울시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돼서 따로 움직이는 시기를 제대로 반영해 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훨씬 더 뾰족하게 시군구 아파트 단위별로 더 나눠서 아파트 안에서도 그죠? 신축이랑 구축의 흐름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매수의 지표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고, 전세 수급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매수의는 매매고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죠. 밑에가 전세 수급 지수고 위에가 CCI 전세 지수를 CCI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세 수급 지수는 여기 보시면 단점이 또 있는 게 2000년도부터 이렇게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CCI는 전세 지수가 제공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전체 다 기간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물론 이렇게 보시면은 큰 흐름들은 비슷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죠? 이렇게 큰 흐름들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거를 볼 수 있고 훨씬 더 조금 이제 CCI가 훨씬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매수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호를 더 빠르게 알려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조 지표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나와 있던 부동산 통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린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한 점이 있는지. 음. 자,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추세를 분석하는 보조 지표들은 그리고 또 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 특정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과매수다, 가매도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뭐 나타내 주는 건데요. 이게 거의 추세 변동 없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경우에는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에 지금 보면 1990년도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거의 조금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조금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계속 빨간불 파란불이 계속 켜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물론 그 안에서도 작은 상승과 작은 하락 안에서 이 추세가 이렇게 변동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은 우리가 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건 하락이네 상승도 아니다 보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에 그런 시점 횡보하는 장세 추세가 없거나 횡보하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보조 지표로 분석하는 게 효과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 횡보하진 않죠. 그죠? 뭐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그렇게 보조 지표를 유의해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었고,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보조 지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CCI가 예민하고 빠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 단위로도 이제 제가 아파트 단위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보면 이제 이렇게 CCI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CCI가 헬리오시티 이 바닥이 언제라고 나오냐? 요때 그죠? 요때 그리고 요때 제일 처음 바닥은 여기고 그 다음 이제 중간 바닥이 여기 요럴 때는 진짜 그 구간 내에 예를 들면 지금 이 CCI가 18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최근 18개월 구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바닥과 꼭대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렇게 요때 바닥, 요때도 바닥, 요때도 한번 바닥, 요때도 바닥. 요때는 고점, 요때는 고점, 그죠? 단기 고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 18개월 기간 동안에 단기 고점, 요럴 때도 고점, 요런 얘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랑 요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유사하지만 시점들이 조금 빠르죠. 그죠? 얘보다 한 몇 개월 정도 시점들이 약간씩 신호가 빠르다는 건 있습니다. 빠르고 신호를 조금 자주 주지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보조 지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대구의 다른 아파트인데 CCI랑 스토캐스틱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구간들은 비슷하지만 CCI가 다른 지표들보다 조금 보시면 빠르죠. 빠릅니다. 그죠? 한 2, 3개월 정도 더 빠르고 얘는 이제 이때 이렇게 신호를 나타내고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서 가짜 신호들이 더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CCI라는 게 결국 과매수, 과매도를 되게 잘 나타내는 지표고 타 지표에 비해 반응이 되게 빠르다. 그래서 반응이 조금 되게 빠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할 때 시점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은 지표고 매도 시에는 CCI뿐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다른 지표들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언제 이 과매도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 신호, 뚫고 내려올 때 매도 신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락할 때도 이런 하락의 추세나 힘이 약해지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세지고 있다. 이제 상승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는 게 이런 보조 지표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매수이랑 이런 지표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조금 훨씬 더 조금 빨리 움직여주고, 그리고 시군구 단위로 아파트 단위로 그런 신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CCI라는 보조 지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횡보장세일 때는 조금 그런 보조 지표가 효과가 별로 좋지 않다,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CCI의 마무리 짓고요. 다음 편에는 RSI로 매수 매도 신호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정말 CCI보다 훨씬 더 사실은 유명하고 보편적인 신호고,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RSI 할 때도 RSI랑 CCI를 또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다음 편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